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생일날 새벽에 어머니가 정성껏 끓여주시던 그 음식입니다. 출산 후 기력 회복을 위해 삼시세끼 먹는 그 음식입니다. 바로 미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미역국을 끓이면서 자신도 모르게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그 물질이 미역국 끓이는 냄비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드실 때마다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미역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지금도 매일 함께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 음식 때문에 미역의 핵심 영양소가 우리 몸에 전혀 흡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피해야 할 꽝조합, 그리고 효능을 배로 높이는 꿀조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부터 미역 드시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저는 지식한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두 파트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미역이 왜 몸에 좋은지 핵심 성분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절대 피해야 할 꽝조합 4가지와 효능을 극대화하는 꿀조합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간이 조금 깁니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먼저 미역에 대해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칼슘은 어디에 가장 많다고 생각하세요? 우유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유에 칼슘이 풍부하죠. 그런데 미역에는 우유보다 칼슘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생미역 100g에 칼슘이 149mg에 들어있습니다. 우유 100ml는 칼슘이 118mg입니다. 미역이 우유보다 무려 26%나 칼슘이 더 많습니다. 이 사실을 아셨나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미역이 단순히 맛있는 국물 재료가 아니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의 보고라는 뜻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분들께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갱년기를 지나면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줄어들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50세 이상 여성의 37%, 즉 10명 중 4명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미역의 칼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역의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려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흡수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음식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꽝조합과 꿀조합의 핵심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미역의 주요 성분들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미역이 왜 건강에 좋은지 정확히 아셔야 오늘 내용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미역에는 크게 5가지 핵심 성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성분은 알긴산입니다. 미역을 만지면 느껴지는 그 미끄러운 점질 부분이 바로 알긴산입니다. 이 알긴산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온 중금속과 독소를 끈끈하게 붙잡아서 대변으로 내보냅니다. 요즘 미세먼지 정말 심하죠. 미세먼지를 통해 카드뮴, 납, 수은 같은 중금속이 우리 몸으로 들어옵니다. 이것들이 몸에 쌓이면 간을 망가뜨리고 신경계를 손상시킵니다. 그런데 미역의 알긴산이 이 중금속들을 붙잡아서 배출해 줍니다. 알긴산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체내 중금속 축적량이 68%나 낮았습니다. 10명 중 7명 수준으로 중금속 독소가 줄어든 겁니다. 알긴산의 또 다른 능력은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입니다. 혈관 벽에 달라붙어서 혈관을 막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알긴산이 붙잡아서 장을 통해 배출해버립니다. 수도관에 끼는 물때 아시죠? 알긴산은 혈관 속 물때를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핵심 성분은 후코크산틴입니다. 미역의 갈색 색소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좋은 소식입니다. 후코크산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당 수치가 18% 낮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이 차이는 정말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세 번째 핵심 성분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미역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우리 위장 안에서 수십 배로 불어납니다. 밥보다 먼저 미역국을 드시면 금방 배가 부른 느낌이 드시죠? 바로 이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속에 있는 유익한 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변비가 해결되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소화가 잘 됩니다. 최근 의학계에서 주목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장과 뇌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이 건강하면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미역의 식이섬유가 치매 예방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핵심 성분은 베타카로틴입니다. 미역에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생미역 100지당 18, 890마이크로그램이나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줍니다. 활성산소는 노화를 촉진하고 암을 유발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미역을 꾸준히 드시면 세포 노화를 늦추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핵심 성분은 요오드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성분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피곤하고 살이 찝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요오드가 충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오드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꽝조합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역에는 정말 대단한 성분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미역을 귀하게 여긴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심지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절대 피하셔야 할 꽝조합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메모하시면서 들으세요. 첫 번째 꽝조합, 참기름입니다. 혹시 여러분 미역국 끓이실 때 어떻게 시작하세요? 냄비에 참기름 한두 스푼 두르고 미역과 소고기를 먼저 볶으시나요? 고소한 향이 올라오면서 맛있는 미역국이 시작되는 것 같죠?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 그 방법이 발암 물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드실 때마다 발암 물질과 함께 드시고 계신 겁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름에는 발연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연점이란 기름이 연기를 내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이 온도를 넘으면 기름이 분해되면서 유해 물질이 발생합니다. 참기름의 발연점은 160도입니다. 160도 생각보다 낮습니다. 가스불에 냄비를 올리고 1분만 달구면 냄비 온도가 200도를 훌쩍 넘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참기름을 두르면 순식간에 발연점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벤조피렌은 보건당국이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한 물질입니다. 담배 연기에도 들어있고 고기를 불에 구울 때도 생기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매일 드시는 미역국이라면 이것이 쌓이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들기름은 어떨까요? 들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연점이 참기름보다 조금 높긴 하지만 역시 낮은 편입니다. 고온에서 볶으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은 반드시 미역국을 다 끓인 후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불을 끄고 나서 혹은 그릇에 담은 후 한두 방울 둘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고소한 향과 맛은 그대로 살리면서 발암물질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볶아야 맛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역을 충분히 불려서 참기름 없이 소고기와 함께 볶고 물을 넣고 끓인 다음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어도 맛이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기름 본연의 향이 더 잘 살아납니다. 만약 꼭 볶아야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와 참기름을 반반씩 섞어서 사용하세요. 식용유의 발연점은 200도에서 230도로 높습니다. 참기름과 섞으면 전체 발연점이 올라가서 유해물질 생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알게 되셨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가족들이 드시는 미역국이니까요. 오늘 저녁에 미역국 끓이실 계획이 있으신 분부터 바로 바꿔보세요. 자, 두 번째 꽝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꼭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 꽝조합,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혹시 주변에 콩팥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미역을 많이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드시다가 응급실에 실려가신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유는 칼륨 때문입니다. 미역에는 칼륨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지신 분들은 칼륨을 섭취해도 신장이 소변으로 자연스럽게 내보내줍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서 혈액 속에 칼륨이 점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처음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손이 저리고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이 증상들이 신장 문제 때문인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부정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열심히 드신 미역이 오히려 심장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성신장질환 환자들에게는 칼륨이 많은 식품 섭취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미역은 그 제한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신장 문제로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미역이 몸에 좋다고 드리다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혈전을 막는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혈전, 즉 피가 굳는 것을 막아주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신장질환이나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역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성분입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미역을 많이 드시면 비타민 K가 증가해서 약효가 약해집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혈전이 생길 수 있고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약을 드시는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미역을 아예 드시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과도하게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량씩 가끔 드시면서 담당 의사와 꼭 상담하세요. 자, 세 번째 꽝조합으로 가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세 번째 꽝조합, 바로 파입니다. 파, 대파, 쪽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미역국에 파 넣으시나요? 국물 맛을 내려고 대파를 듬뿍 넣으시거나 미역 냉국에 쪽파를 넣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심지어 처음부터 파와 미역을 함께 볶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파가 미역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어떤 영양소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칼슘입니다. 미역이 우유보다 칼슘이 많다고 했죠? 그런데 파에 들어있는 유황 성분과 인 성분이 이 칼슘이 우리 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미역국을 먹어도 미역 냉국을 먹어도 파가 들어있으면 칼슘이 몸에 거의 흡수되지 않는 겁니다. 뼈를 위해 드시는 미역이 뼈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미역을 드셨는데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았던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뼈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미역 드실 때 파를 빼주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파와 미역을 함께 드신다고 해서 칼슘 외에 다른 영양소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알긴산, 식이섬유, 요오드, 베타카로틴 같은 다른 영양소들은 여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뼈 건강을 위해 미역을 드신다면, 특히 칼슘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미역 드실 때만큼은 파를 빼주세요. 파 대신 마늘을 넣으시면 어떨까요? 마늘은 미역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항균, 항염 효과를 더해줍니다. 마늘을 넣고 끓인 미역국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맛도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꽝조합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네 번째 꽝조합, 과잉 섭취입니다. 특히 모유 수유 중인 산모들은 정말 꼭 아셔야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미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역에는 요오드가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갑상선이 호르몬 생산을 줄여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인의 하루 요오드 권장 섭취량은 15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미역국 한 그릇에는 무려 7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요오드가 들어 있습니다. 권장량의
거의 5배입니다. 하루 요오드 상한 섭취량이 400마이크로그램이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은 미역국을 하루에 2그릇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한국인 하루 평균 요오드 섭취량이 이미 권장량의 2배 이상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통해 요오드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역국을 한번 끓여서 며칠을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두 부류의 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요오드 섭취량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유 수유 중인 산모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출산 후 산모가 기력 회복을 위해 삼시세끼 미역국을 드시는 전통이 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끓여주시는 미역국, 얼마나 따뜻한 사랑인가요? 그런데 최근 의학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엄마가 섭취한 요오드가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기의 미숙한 갑상선은 이 과도한 요오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엄마가 미역국을 삼시세끼 먹다가 아기가 갑상선 기능 저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례들이 의학문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모유 수유 중 산모의 경우 미역국을 일주일에 2그릇 정도로 제한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삼시세끼 드시는 것은 권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혹시 주변에 출산을 앞두신 딸이나 며느리, 손녀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새 생명을 위한 중요한 정보입니다. 사랑하는 아기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자, 이렇게 꽝조합 4가지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꽝조합 첫째, 참기름으로 볶지 마세요. 발연점이 낮아 고온에서 볶으면 1급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은 다 끓인 후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꽝조합 둘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과다 섭취를 피하세요.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습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이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꽝조합 셋째, 파와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막힙니다. 파의 유황과 인 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드신다면 파 대신 마늘을 사용하세요. 꽝조합 넷째, 모유 수유 중에는 삼시세끼 미역국을 피해주세요. 요오드가 모유를 통해 아기 갑상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그릇으로 제한하세요.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미역을 훨씬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좋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미역의 효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꿀조합 4가지입니다. 이 조합들을 활용하시면 같은 미역을 드셔도 몸에 흡수되는 영양소가 훨씬 많아집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건강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꿀조합,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 좋아하시나요? 표고버섯은 예로부터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만큼 영양가가 높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 표고버섯이 미역과 만나면 뼈 건강에 정말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역에 칼슘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칼슘은 혼자서는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칼슘이 우리 장에서 흡수되려면 반드시 비타민 D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집 열쇠가 있어도 자물쇠가 없으면 문을 열 수 없죠. 칼슘은 열쇠이고 비타민 D는 자물쇠입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아무리 많아도 몸에 흡수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표고버섯에는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비타민 D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건표고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생표고버섯의 10배 이상이 됩니다. 미역만 섭취한 그룹과 미역에 표고버섯을 함께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을 때 표고버섯을 함께 드신 그룹의 칼슘 흡수율이 43%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미역을 드셔도 표고버섯과 함께 드시면 뼈에 쌓이는 칼슘이 절반 가까이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 뼈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 앞으로 미역국 끓이실 때 표고버섯을 꼭 넣어보세요. 표고버섯의 효능은 칼슘 흡수 개선만이 아닙니다.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과 렌티난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면역세포를 강하게 활성화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기능을 높여줍니다. 표고버섯을 암 예방식품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또 표고버섯의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미역의 알긴산도 콜레스테롤을 낮추죠. 표고버섯과 함께 드시면 두 가지 성분이 함께 작용해서 혈관 건강에 2배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표고버섯 미역국 이제 정기적으로 끓여보세요. 건 표고버섯 한 봉지 사두시면 냉장 보관하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들깨가루도 표고버섯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들깨가루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어서 칼슘 흡수를 높여줍니다. 미역국에 들깨가루 한 숟가락을 넣어서 들깨 미역국으로 드시면 고소한 맛도 살리고 칼슘 흡수도 높이는 일석이조입니다. 표고버섯과 들깨가루 둘 다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 꿀조합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꿀조합, 두부입니다. 두부는 우리 식탁에서 정말 친숙한 식품이죠. 그런데 이 두부가 미역과 만나면 정말 놀라운 작용을 합니다. 아까 미역에 요오드가 많아서 과잉 섭취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미역국 한 그릇에 하루 권장량의 거의 5배에 가까운 요오드가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사포닌이 과잉 섭취된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미역에서 요오드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두부의 사포닌이 그 여분의 요오드를 잡아서 내보내줍니다. 자연스럽게 요오드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미역국에 두부를 넣으면 맛도 부드러워지고 요오드 균형도 맞춰지고 그야말로 완벽한 조합입니다. 두부의 효능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두부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레시틴은 뇌신경세포의 막을 이루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두부를 꾸준히 드신 그룹이 드시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32% 낮았습니다. 치매 예방에 두부가 효과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치매 걱정 많이 하시죠? 두부 미역국 이제 자주 드세요. 또 두부의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갱년기 이후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여러 증상들, 예를 들면 뼈가 약해지고 심혈관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성분들, 두부 미역국 꼭 드세요. 칼슘으로 뼈 건강, 이소플라본으로 갱년기 건강, 레시틴으로 치매 예방, 사포닌으로 요오드 균형 조절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건강식이 어디 있을까요? 두부는 두 종류가 있죠. 대두콩으로 만든 일반 두부와 검은콩으로 만든 검은콩 두부입니다. 요오드 배출 효과를 위해서라면 대두콩으로 만든 일반 두부를 선택하세요. 사포닌 함량이 검은콩 두부보다 16% 더 많습니다. 오늘 저녁 미역국 끓이신다면 두부 넣어서 두부 미역국 만들어 보세요. 온 가족이 건강해지는 저녁 식탁이 됩니다. 세 번째 꿀조합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꿀조합, 미역귀입니다. 미역귀라는 부위가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미역귀는 미역의 씨앗을 퍼뜨리는 생식기 부분입니다. 미역 줄기 아랫부분에 붙어있는 두껍고 쫄깃한 그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따로 잘라서 팔기도 하는데요. 쫄깃하고 바다향이 풍부해서 각종 반찬이나 무침으로도 즐겨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미역귀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일반 미역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후코이단 들어보셨나요? 최근 암 연구에서 전 세계 의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후코이단이 암세포의 아포토시스, 즉 세포 자살을 유도한다는 사실이 동물 실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암세포는 보통 스스로 죽지 않습니다. 정상세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소멸하는데 암세포는 이 기능이 망가져 있어서 무한히 증식합니다. 그런데 후코이단이 이 암세포에게 죽으라는 신호를 다시 보낸다는 겁니다.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이 더 필요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전 세계 암 연구자들을 크게 흥분시켰습니다. 현재 많은 연구소에서 후코이단을 이용한 항암제 개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후코이단의 또 다른 효능은 혈관 보호입니다. 혈액이 과도하게 응고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해줍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이러한 작용들이 합쳐져서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 후코이단은 강력한 항염작용이 있습니다.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고 기관지 염증을 완화해주고 천식 증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여기저기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죠. 무릎이 시리고 어깨가 아프고 기침이 멈추지 않기도 합니다.
미역기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염증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역기는 어디서 구하냐고요?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나 재래시장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생미역기를 사서 간단한 양념으로 무침을 만들어 드시거나 말린 미역기를 사서 미역국에 넣어 드시면 됩니다. 일반 미역보다 미역기를 선택하시면 후코이단을 훨씬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역 구입하실 때 미역기가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꿀조합으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꿀조합, 오이입니다. 여름철 별미로 오이미 영냉국 즐겨 드시죠? 시원하고 상큼한 그 맛이 정말 좋죠. 그런데 이 오이미 영냉국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혈당 관리에 탁월한 건강식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혈당 지수, 영어로 GI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습니다. 당뇨 예방과 관리에 매우 중요한 수치입니다. 기준은 포도당이 100입니다. 흰쌀밥은 GI가 70에서 80 정도입니다. 매우 높죠. 식빵도 비슷하게 높습니다. 그런데 미역의 GI는 16입니다. 오이는 15입니다. 둘 다 믿기 어려울 만큼 낮은 수치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면 혈당 지수가 극도로 낮은 음식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당 수치 때문에 드실 수 있는 음식이 제한되어 답답하시죠? 오이미 영냉국은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음식입니다. 오히려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이미 영냉국에 빠질 수 없는 재료가 식초죠. 이 식초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초의 초산 성분은 식사 후 혈당 상승을 추가로 억제해 줍니다. 식사와 함께 식초를 드시면 같은 음식을 드셔도 혈당이 덜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식초의 살균 효과가 장속 유해균을 제거해 줍니다. 여름에 음식이 쉽게 상하고 장염이 걱정되시죠? 식초가 들어간 냉국은 장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식초에는 구연산, 사과산, 호박산 같은 다양한 유기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유기산들이 우리 몸의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해 줍니다. 더운 여름 기운이 없고 피곤할 때 오이미 영냉국 한 그릇이면 몸이 시원해지면서 피로도 풀립니다. 오이미 영냉국, 이제 단순한 여름 음식이 아니라 당뇨 예방, 혈당 관리, 피로 회복, 장 건강까지 챙기는 완벽한 건강식으로 보이시죠? 미역과 오이, 식초의 조합은 특히 더운 여름철에 정말 제격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꽝조합 4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참기름으로 볶지 마세요. 발연점이 160도로 낮아서 고온으로 볶으면 1급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은 다 끓인 후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볶아야 한다면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와 섞어서 사용하세요. 둘째, 십장질환이 있으신 분과 혈액을 묽게 하는 약 복용 중이신 분은 주의하세요.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고 해당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비타민 K가 약효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와 꼭 상담하세요. 셋째, 파와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막힙니다. 파의 유황과 인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뼈 건강을 위해 드신다면 파 대신 마늘을 사용하세요. 넷째, 모유 수유 중에는 삼시세끼 미역국을 피해주세요. 요오드가 모유를 통해 아기 갑상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그릇으로 제한하세요. 다음으로 꿀조합 4가지 정리합니다. 첫째, 표고버섯입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해서 미역의 칼슘 흡수율을 43% 높여줍니다. 들깨가루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항암,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까지 있습니다. 미역국에 건표고버섯을 꼭 넣어보세요. 둘째, 두부입니다. 사포닌이 과잉 요오드를 자연스럽게 배출해줍니다. 레시틴으로 치매 예방, 이소플라본으로 갱년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두부 미역국으로 드세요. 셋째, 미역기입니다. 일반 미역보다 후코이단이 훨씬 풍부합니다. 항암 효과, 혈관 건강, 항염 효과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미역기를 따로 구해보세요. 넷째, 오이입니다. 혈당지수 15로 아주 낮아서 당뇨 예방과 혈당 관리에 최고입니다.
식초와 함께 오이미 영냉국으로 드시면 피로 회복과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꽝조합 4가지는 피하고 꿀조합 4가지는 활용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장면을 자꾸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이시던 모습입니다. 가족의 생일마다, 아플 때마다, 몸이 지칠 때마다 끓여주시던 그 미역국입니다. 어머니는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볶으셨습니다. 가장 맛있는 방법이라고 배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발암 물질을 만든다는 사실은 그 시절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 건강을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생계를 위해 일하느라, 남을 위해 사느라 바빴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건강을 챙길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사랑하는 가족 곁에 더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웃음 속에서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한 가지씩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미역국 끓이실 때 참기름 마지막에 넣기, 딱 이것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관심이 결국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 특히 미역국을 자주 드시는 부모님이나 형제 이웃에게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더 건강해지셨으면 합니다. 댓글에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이나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우리 지식한산 가족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항상 응원합니다.